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베트남 관광 산업은 다시 예전과 같은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몰락하고 있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를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베트남이 해외 관광객을 받기 위해 베트남 여행 재개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들이 전혀 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베트남 시민들이 관광업계에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전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베트남에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1위를 차지하며 베트남 관광업계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할 정도였는데요. 관광객의 머리수는 중국인들이 더 많았지만 실제로 베트남에 돈을 쓴 것은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인들은 큰 돈줄이었던 셈이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을 뒤통수치며 한국 기업들의 신뢰를 잃은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철수를 선언하게 되자 베트남 경제는 역대급 초유의 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막장이 된 베트남 경제 상황에 베트남 정부는 이번 관광 사업의 재개야말로 베트남 경제 활성화의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하며 전면적으로 관광업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돈을 쓰는 한국인들을 받기 위해 전면적으로 무비자, 무격리 입국을 선언하며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에 큰 희망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베트남 관광지에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되자 베트남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Fact King. 코로나로 인한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지금 세계 여러 관광지들이 앞다투어 입국 완화를 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동안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기 위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정보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베트남 여행과 관련된 글을 찾다 보면 사기를 당했다라는 후기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패키지 단체 관광에서는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당할 일은 없겠지만 개인 관광을 갔던 사람들의 후기들을 잘 보면 베트남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다라는 후기들을 눈에 띄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통수와 사기가 시작되는 베트남 여행은 부푼 마음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기 일쑤였죠. 베트남인들의 사기는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전소에서 환율 계산기를 조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밑장 빼기를 통해 지폐를 바꿔치기도 하는데요. 0 단위의 자릿수가 많은 베트남 지폐의 특성을 이용해 50만 동 지폐와 2만 동의 지폐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를 통해 시작부터 관광객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시작으로 유심카드 사기, 택시비 사기, 유명 회사와 비슷한 로고로 위장한 짝퉁 픽업 택시로 관광객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기 등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피하지 못하고 한 번 이상은 당하는 대표적인 사기 행위이죠. 관광객들에게 친한 척하며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준다던가 하면서 지갑과 핸드폰을 훔쳐가는 행위는 비일비재합니다. 오토바이로 관광객의 귀중품을 날치게 하는 행위는 인사 수준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관광지의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경험을 선사하는 베트남이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좋았고 베트남인들이 한국과 박항서 감독을 응원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관광지의 사기 행위에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광을 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무려 429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선 10명의 돈 없는 중국인 손님들보다 2-3명의 한국 손님들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박항서 감독의 활약과 베트남인들이 한국인들에 보이는 호의적인 인상에 한국인들도 베트남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인들의 본성이 드러나며 한국인들을 뒤통수치기 시작했죠.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격리감금 태도 및 한국항공기만 강제 회항시키면서 발동된 베트남의 통수는 항해하는 한국인들을 오히려 매도하기 바빴고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한 감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인들이 숨겨두었던 혐한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는 태극기에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등의 모욕 행위를 보여주며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코로나에 종주국인 것 마냥 선동을 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행위 마저 보였는데요.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외화를 벌어다주는 한국 기업들을 뒤통수 치면서 일본과 붙어먹으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백신을 기부하라는 등의 강제적인 갈취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혐한 감정에 제대로 불이 붙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성공시킨 박항서 감독에 대한 연봉을 삭감하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문제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위해 기부까지 했었음에도 연봉을 낮추라며 언성을 높인 것이죠. 이런 베트남의 과거의 전적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여행 재개가 풀렸지만 베트남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갈 거면 태국 같은 베트남보다 훨씬 괜찮은 나라들이 많은데 굳이 사기를 치는 베트남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사기는 정말로 악질적이며 베트남인들은 사기를 치는 것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가 거짓말에 워낙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들은 거짓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냥 문화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기를 쳐도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라며 오히려 비웃기 바쁘죠. 이런 베트남을 본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다시 찾는 호구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인들을 좋게 보았지만 결국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지갑으로 밖에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 많은 한국인들을 질투하여 삥뜯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이 외면하자 베트남 관광지는 처절할 정도로 몰락해버렸습니다. 다낭시에 거주 중인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낭의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판반동 지역은 대형 레스토랑, 카페, 주점, 숙박시설 그리고 선물 가게들이 줄줄이 휴업을 하며 2022년 현재 기준 재작년 대비 90%의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무기한 휴업을 한 상황이라며 처참한 베트남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관광청은 해외 공관과 협력해 다방면으로 베트남 관광 비자 정책을 홍보하고 의료 서비스 등 외국인 관광 관련된 제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손님인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손절하자 관광으로 인한 베트남의 부흥은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한중일 관광객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한국인 관광객이 가지 않으니 베트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기댈 수도 없는 것이 당장 중국은 주요 도시들을 방역 봉쇄 조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돈이 가장 많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중국인들이 몰려있는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봉쇄 정책으로 당장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상황인데 해외여행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또한 베트남이 같이 붙어먹으며 잘 지내보자던 일본은 일본 내에서의 베트남인들의 심각한 범죄 문제로 일본에서 베트남의 이미지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엔저화로 해외여행을 갈 여유도 없지만 해외로 나가려는 일본인들은 정작 베트남이 아닌 한국으로의 여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베트남을 외면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한국 대사관의 비자를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등 한국관 광비자를 서로 먼저 받기 위해 난리가 난 상황이죠. 2년 만에 해외여행이 풀린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있지 베트남은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한중 일에서 외면을 받은 베트남의 관광사업은 완전히 폭망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스스로 발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외국의 투자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한국인들의 기여도는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에 대해 배신을 한 베트남의 행동에 한국인들은 베트남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줬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탈수로 베트남의 경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가는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는 결과를 낳았고 한국이 도와주지 않는 베트남은 성장은커녕 몰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